네, 반갑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진짜 더럽습니다. 그죠? 내리더라도 뭐 저점권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제 상승했었던 부분들 그대로 반납시켜버리고, 야, 어제도 뭐 사실은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올라가는 느낌 정도만 좀 있었지 올랐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어제의 그 하락 저점까지 이제 주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바닥권이고 저점권이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700포인트, 코스닥은 870포인트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많이 얼어붙었고 또 들어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도 네,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희망을 좀 걸고 상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어제 그 시점이죠. 어제 그 저점이에요. 어제 저점 구간이고, 어제 가장 최저점까지 밀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일단 발생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일단은 좀 나타나서 상승으로만 연결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자꾸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승이 좀 진행이 됐다라면 이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 끝난다거나 내일도 옆으로 횡보해버리게 되면 이거 다시 데드크로스 바뀌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뭐야, 별거 아니잖아, 뭐 좋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점권에서 이제 바닥이 치고 올라갈 때는 이격이 커졌을 때는 반등이 세게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묻히거든요. 저항대가 같이 끌려 내려와요. 그래서 저점권에서 이제 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루즈하게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악재도 별로 없었던 상황, 경제지표도 다 괜찮잖아요. 분위기도 좋은 상황인데 이번 주말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린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제가 아침 시장 올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반군 세력 쪽에다가 이제 뭐 병력을 더 진행해 줄 것이다, 네, 지원해 줄 것이다 해서 뭐 그쪽 라인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속보로 나와가지고 이제 진군을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접근해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그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서로 이제 그 어떤 교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협상의 여지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침공과는 다른 거예요. 네.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반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반군 그 지역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래서 독립공화국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독립을 얘네들이 이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도 크림반도처럼 해줘요 해가지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얘네들을 이제 서로 간에 교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2015년이었던가요? 그 협정을 통해 가지고 교전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좀 됐었어요.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교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8년 정도 진행된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끌고 넘어간 거죠. 네, 러시아가 끌고 넘어갔다 보기 좀 어렵겠고, 사실 이걸 계속 확대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러시아한테 그걸 약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독립적인 어떤 그런 국가로 봐줘라. 그래서 그걸 얘네가 승인해줬어요. 승인해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네, 그 서구 세력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네 땅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대전에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대전 공화국으로 인정해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서방 세력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편이니까 말도 안 된다. 러시아는 독립국가 인정해라. 그거 못하겠으면 얘들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가서 군사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면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지전 양상이고, 원래는 국경지역에서 조금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반군 세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게
거점이 생겼잖아요. 명분도 생겼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쏟아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이제 해소를 어떻게 해주냐지.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지정 가격 리스크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얘네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냥 당연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경에 바짝 붙여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으로 서방 세력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빌미였고, 그 다음에 서방 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이득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을 좀 야기시키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는 판단 좀 해봅니다. 이거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을 노리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런 리스크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경기를 침체 국면으로 끌고 간다거나 뭐 상황을 아주 악화시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3차 대전을 번진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 분봉상에서도 회복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저점대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오후에 또 넘겨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점권은 일단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반등을 좀 해주게 된다면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수급 보도록 하죠. 자, 수급만 보시면은 글쎄 어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좀 있어요. 그죠? 연기금이 순매도, 금융투자도 2천억, 외국인들이 지금 3천억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제법 되는 편이에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지가 된다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이제 팔 거는 좀 팔면서 관망을 해보자라는 형태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들도 약간씩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수가 한 1.6%씩 빠졌으니까 뭐 계좌 같은 경우는 2%에서 2.5%까지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 정도가 정상이고요. 그냥 조금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한 2% 안쪽으로 계좌 손실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살짝 네, 애매한 구간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도 다 10% 등등합니다. 뭐 볼 거 없어요.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까지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를 틈타서 더 많이 내리겠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되면 더 내릴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 생각되는데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것들은 뭐 신저가 그냥 바로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떨어져야 되는 종목군들은 지금 이럴 때를 이용해서 더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를 좀 시켜줘야 되는 종목들도 같이 빠지겠지만 이전 종목군들은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용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올라간 게 거의 없을 정도죠. HMM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딩딩한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 그냥 주가가 계속 빠져요. 어떻게 해요?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빠질 때는 내가 가진 주식도 내가 가진 계좌도 같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살짝 뭐 반등 나오는 정도인데 아직 티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반등이라 보기 좀 그렇겠고요. 하지만 뭐 배터리 소재 쪽에서 오늘 그래도 약간 약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게임주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항상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쪽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목들 보면 대충 담은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주도주였었던 것들이 주도주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것과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이 딱 지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들이 이제 삼성전자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LG화학,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다 팔고 있는데 NC소프트도 팔고 있고요. NC소프트 더 떨어지네요. 46만 원이라니 와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네이버, 뭐 맥쿼리 인프라 이런 종목들 다 팔고 있네요. 삼성화재도 매도하고, 이 삼성화재가 지금 보니까 그 목표 주가가 좀 내려갔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주가 떨어진 모습이고요. 기아, 그다음에 삼성전기,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변화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것들은 화장품 쪽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들 움직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쪽, 그다음에 LNF라든지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화장품,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이 배터리 소재 뭐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오늘은 기관의 선택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네, 외국인들은 LNF, 외국인들은 마찬가지네요. LNF라든지 이런 쪽,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 이런 종목들, 엔터주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뭐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다. 오전장 거의 다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큰 매도 규모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매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 원래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시장을 같이 끌어내리는 모습이고요. 그 외적인 종목군들은 이제 받아서 올려주는 그런 형태, 즉 같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지수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지금 장이 말씀드린 순간에 또 조금 더 빠졌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점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괜찮은데 더 떨어지게 된다거나 신저가가 또 나오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점은 어떻게든 시장이 저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 동향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아침은 떨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폭등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이 폭등이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뭐 이제 뭐 24일날 뭐 협상을 한다, 뭐 회담을 한다, 뭐 등등등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녹아들게 될 것인가, 또 미국장은 어제 쉬었는데 오늘 개장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고요.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점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거기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되죠. 너무 급하게 매수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뭐 내일부터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해가지고 막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안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올라갈 수 있겠는지 내려가야 될 것 같은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13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요. 유튜브와 88TV에서 둘 다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 방송에 오셔가지고 네, 또 저하고 같이 장중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